지난 시간에 환경 변수가 뭔지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걸 진짜로 써먹는 방법을 배웁니다. 터미널을 닫아도 사라지지 않게 저장하는 법부터 개발할 때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점, ENV 파일 패턴까지 다뤄볼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쉬어가는 시간으로 리눅스 배포판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분투, 데비안, 아치 리눅스 같은 이름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얘네가 다 뭐가 다른 건지 오늘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터미널에서 엑스포트로 만든 변수는 터미널을 닫는 순간 증발해 버립니다. 매번 다시 입력할 수는 없으니 설정 파일에 적어두는 거예요. 화면의 명령어처럼 나노 편집기로 .bcrc 파일을 열고 맨 아래에 엑스포트 줄들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 파일은 새 터미널을 열 때마다 자동으로 읽히거든요. 수정한 내용을 지금 당장 적용하고 싶다면 소스 명령으로 파일을 다시 읽어주면 되고요. 참고로 개인 설정은 .bcrc에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시스템 전체 설정은 etc environment에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발할 때는 환경 변수를 정말 많이 씁니다. 화면을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와 API 키 같은 것들을 전부 환경 변수로 설정하고 있죠.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값들을 코드 파일에 직접 써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이에요. 코드를 깃에 올리는 순간 비밀번호가 온 세상에 공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감한 정보는 환경 변수로 빼두고 프로그램에서는 화면 아래쪽처럼 os.environ으로 읽어오는 겁니다.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을 구분하는 스위치로도 환경 변수를 쓰고요. 이 패턴은 어떤 언어로 개발하든 똑같이 통합니다. 만든 변수를 지우고 싶을 때는 언셋 명령을 씁니다. 변수 이름만 뒤에 붙여주면 깔끔하게 사라져요. 그리고 화면 아래쪽에는 변수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조건문에서 "-g 옵션은 값이 비어 있는지를 검사합니다. 비어 있으면 설정되지 않았다고 알려주고 값이 있으면 그 값을 에코로 출력하는 구조예요. 쉘 스크립트를 짤 때 정말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눈에 익혀두시면 됩니다. 이 명령어가 도대체 어디에 설치되어 있지 하는 궁금증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위치 명령을 쓰면 됩니다. 화면처럼 위치 뒤에 파이썬 3를 붙이면 실제 파일이 있는 경로를 딱 알려줘요.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타임 명령이 있는데요. ls처럼 별칭으로 꾸며진 명령인지 cd처럼 쉘에 내장된 명령인지까지 구분해서 알려줍니다. 패스 관련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둘이 아주 든든한 단짝이 되어줄 거예요.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환경 변수를 .env라는 파일에 모아두는 게 관례입니다. 화면 위쪽처럼 접속 정보와 비밀 키를 한 파일에 정리해 두는 거죠. 이 파일을 현재 쉘에 한 번에 적용하는 명령이 그 아래에 있는데 그랩으로 주석줄을 걸러내고 나머지를 전부 엑스포트하는 구조예요. 마지막에 에코로 값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 하나 드릴게요. 이 파일에는 비밀번호가 들어있으니 절대 깃에 올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gsignore 추가해서 실수로 공개 저장소에 올라가는 사고를 미리 막아주세요. 환경 변수 파트를 정리해 볼게요. 화면에 6개 명령만 알면 환경 변수는 끝입니다. 에코로 값을 확인하고 env로 전체 목록을 보고 엑스포트로 설정하고 언셋으로 지우고 소스로 설정 파일을 다시 읽고 위치로 명령어 위치를 찾는 거죠. 환경 변수는 리눅스에 보이지 않는 설정입니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디서 뭘 찾는지 많은 것이 환경 변수로 결정되거든요. 특히 패스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트러블 슈팅 능력이 크게 올라갑니다. 자, 이제 머리도 식힐 겸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리눅스라고 뭉뚱그려 말했지만 사실 리눅스에는 수백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이걸 배포판, 영어로는 디스트리뷰션, 줄여서 디스트로라고 부릅니다. 같은 리눅스 커널을 쓰지만 겉모습이나 기본 도구가 다른 거예요. 비유하자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하나인데 삼성 갤럭시, 구글 픽셀, 샤오미 폰이 각각 다르게 생긴 것과 비슷합니다. 그럼 어떤 배포판들이 있는지 하나씩 구경해 볼까요?
리눅스 배포판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화면의 가계도를 보시면요. 먼저 데비안 계열이 있습니다. 안정성의 대명사인 데비안과 거기서 나온 가장 인기 있는 우분투, 그리고 보안 도구 모음인 칼리 리눅스가 이 집안이에요. 두 번째는 레드햇 계열로 기업용 유료 버전인 RHEL과 무료 서버용 로키 리눅스, 최신 기술 실험실인 페도라가 있고요. 마지막 기타 갈래에는 직접 조립하는 레고 같은 아치 리눅스와 초경량 알파인 리눅스가 있습니다. 이름이 많아 보여도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주인공들만 골라서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많이 쓰는 리눅스, 우분투부터 볼게요. 2004년에 남아프리카 출신 기업가 마크 셔틀워스가 만들었는데요. 우분투라는 이름은 남아프리카 줄루어로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름부터 따뜻하죠? 실제로도 초보자에게 가장 친절한 리눅스고 데스크톱과 서버 양쪽에서 다 인기가 많습니다. 버전 번호에도 비밀이 있는데 24.04 버전은 2024년 4월에 나왔다는 뜻이에요. 짝수해 4월 버전은 LTS라고 해서 5년간 업데이트를 받는 장기 지원판입니다. 클라우드 서버 점유율 1위도 우분투고요. 데비안은 1993년에 시작된 원조 중의 원조입니다. 만든 사람 이안 머독이 자기 이름과 여자친구 이름 데브라를 합쳐서 지은 이름이에요. 낭만적이죠? 극도로 안정적이라 서버에 잘 어울리고 우분투의 어머니 격이기도 합니다. 한편 기업 서버의 표준이던 센트OS는 레드햇의 무료 버전이었는데 2020년에 사실상 종료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자 원래 창시자인 그레고리 커처가 새로 만든 것이 바로 로키 리눅스입니다. 로키라는 이름은 먼저 세상을 떠난 공동 창립자 로키 맥고를 기리는 이름이라고 해요. 배포판 계열이 다르면 뭐가 달라지느냐? 제일 체감되는 건 패키지 설치 명령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데비안과 우분투 계열은 우리가 쭉 써온 APT를 쓰고요. 레드햇 계열은 얌이나 좀 더 최신 도구인 DNF를 씁니다.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설치한다는 개념은 완전히 똑같거든요. 이 책에서 배운 명령어는 어떤 배포판에서든 거의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하나만 잘 배워두면 나머지는 금방 적응할 수 있어요. 개성파 2명도 소개할게요. 아치 리눅스는 설치부터 직접 해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배포판입니다. 설치 과정에 그래픽 화면이 아예 없어서 전부 커맨드 라인으로 해야 하고 대신 최신 소프트웨어를 가장 빨리 받을 수 있어요. 리눅스 커뮤니티에는 나 아치 쓰는데 라고 아무 맥락 없이 말하는 밈이 있을 정도로 일종의 자부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반대편에는 알파인 리눅스가 있는데 기본 설치 크기가 약 5MB밖에 안 되는 초경량 배포판이에요. 우분투가 수백 메가바이트인 걸 생각하면 엄청나죠. 불필요한 걸 극도로 덜어내서 보안에도 강하고 화면처럼 도커 컨테이너에서 정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뭘 골라야 하느냐? 리눅스를 처음 배운다면 고민할 것 없이 우분투입니다. 기업 서버라면 로키 리눅스, 최신 기술이 궁금하면 페도라, 가벼운 컨테이너에는 알파인이 좋고요. 재미있는 사실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리눅스 배포판은 300개가 넘고 세계 상위 500대 슈퍼컴퓨터는 100% 리눅스를 씁니다. 윈도우나 맥은 단 한 대도 없어요. 안드로이드 폰, 스마트 TV,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심지어 밸브의 게임기 스팀덱도 아치 리눅스 기반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리눅스에 둘러싸여 살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환경 변수를 영구 저장하려면 .bcrc에 적고 소스로 적용합니다. 비밀번호와 API 키는 코드가 아니라 .env 파일로 관리하고 그 파일은 절대 깃에 올리지 않기로 했죠. 명령어 위치가 궁금하면 위치를 쓰면 되고요. 후반부에는 배포판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간단합니다. 어떤 배포판을 골라도 리눅스는 리눅스라는 것. 처음이라면 우분투로 시작하시고 익숙해진 뒤에 궁금한 배포판으로 갈아타도 늦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자기만의 배포판을 만드는 사람도 있다니까. 언젠가 여러분의 이름을 딴 리눅스가 나올지도 모르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